제가 오늘 읽은 책이 철학자의 논리법, 어떤 설득법이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각자 모모의 듣기 아니면 이태백의 쓰기 등의 소재를 통해 다양한 설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야기 책에서 봤던 것과 달리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설득 자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설득법, 그리고 ESC라고 하는 Emergency, 그리고 Sexua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nnection이라 할까요? 뭔가 관련된 것들, 그것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방법 또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스테레오타입과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편의 두뇌 회전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생각보다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디캠프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선정역에 옆에 있는 곳인데요. 프론트원이라고 공동역이 있는 것과 음, 같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선정역에는 주변에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TU에서 다 같이 IR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멘토링도 되게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근래 들어서 조금 IR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역량이 많이 뒤처지고 퇴행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 흔히 마케팅을 할 때 시장 규모를 나타내잖아요. 탐샘솜이라고 해서 전체의 마켓 시장과, 그리고 접근 가능한 시기나 그리고 유효한 시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시장 가능성, 즉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먹으면 어느 정도 돈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은 어느 정도 얼마의 가격에 팔고 있고, 그것 자체는 이 시장 가격을 매길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탐심성을 할 때는 한번 시장 규모를 한번 예측해보자. 다만 어, 너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만 선택하지 말자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탈링이라고 할까요? 탈링이라고 어떤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되게 영상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PPT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배웠던 게 그 컨설팅적인 방식으로서 PPT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볼 때 글자 수가 많게 되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당신은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헤드 타이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발표를 할 때 되게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왜냐면 사실상 발표라는 것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발표, 그리고 R 피칭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 또한 설득의 과정이니까요. 어떤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촉구한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설득의 과정을 지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설득 심리학의 책도 마찬가지, 그리고 논리적 설득학, 그리고 오늘 IR 피칭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일련의 설득 과정은 실제로 글쓰기에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독자를 설득하는 그런 글쓰기 과정과 청자를 설득하는 그런 말하기 과정 모두 일련의 설득 과정을 거친 그런 인간 심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